완벽함이란 없다. 하지만 완벽을 향한 끝없는 추구는 우리를 위대함으로 이끈다. 이 말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삶과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붓 대신 카메라를 든 화가였고 펜 대신 영상으로 서사를 써 내려간 작가였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철학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며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유년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도쿄, 팔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유독 내성적이고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림 외에는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못해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였던 다치카와 세이지였습니다. 다치카와 선생은 그림에만 몰두하던 어린 구로사와에게서 남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게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과 영화, 서예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하게 해주며 그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승의 격려 속에서 구로사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얻고 화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된 구로사와는 화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여러 공모전에서 낙선하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는 우연히 신문에서 조감독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영화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무했지만 일단 부딪혀보자는 심정으로 지원한 그는 놀랍게도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합니다. 그의 영화 인생이 시작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감독 시절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촬영 현장의 굳은 일은 물론 시나리오 작성, 편집 등 모든 과정을 닥치는 대로 배우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그는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는데 단 한 장면을 위해 며칠 밤을 새우는 것은 예사였고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1943년 오랜 조감독 생활 끝에 드디어 스가타 산시로로 감독 데뷔의 꿈을 이룹니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하며 그의 이름을 알렸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아픔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일본에서 그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바로 주정뱅이 천사입니다. 이 영화는 전후 일본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그의 인생을 바꾼 걸작 라쇼몽 이 세상에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인물들의 엇갈린 진술을 통해 인간이 이기심과 진실의 모호함을 파헤친 이 영화는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의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서양 영화계의 일본 영화의 존재감을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라쇼몽의 성공 이후 구로사와는 7인의 사무라이, 이키로 요진보 등 내놓는 작품마다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거장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의 영화는 서부극의 영향을 받은 역동적인 연출과 깊이 있는 인물 묘사,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주제의식으로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등 수많은 할리우드 감독들이 그를 스승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와 인생에 황금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후반 일본 영화 산업이 쇠퇴하면서 그는 제작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할리우드 진출 프로젝트 도라는 제작사와의 갈등으로 중도 하차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실패와 자금난, 그리고 지병까지 겹치면서 그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에게 다시 손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존경하던 해외의 영화인들이었습니다. 조지 루카스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움으로 카게무샤를, 프랑스 자본으로 란을 완성하며 그는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특히 란은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일본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대서사시로 그의 영화 인생 후반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노년의 구로사와는 붓을 들었습니다. 영화를 찍을 수 없을 때 그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상상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콘티와 그림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으며 영화에 대한 그의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1998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영화와 함께 살았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재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좌절의 순간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노력가였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기에 더욱 완벽을 추구했고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은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에 부딪히고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삶이라는 영화에서 당신은 주인공이자 감독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장면을 찍으시겠습니까?